안녕하세요. 한약을 요리하는 대장동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소아 만성설사에 대한 상담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야기 속에 장염 빨리 낫는 법, 설사 멈추는 법이 나오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이는 5살 여자아이예요. 아이 엄마는 아이가 맑은 콧물이 계속되고 가래기침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병원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 지인의 소개를 받고 저희 약국에 오셨다고 했어요. 증상은 콧물과 가래기침을 하더라도 동양의학에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지를 반영하는 오장육부의 상태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꼭 소화 상태와 변 상태, 수면 상태를 확인하죠. 이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인체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어디가 약해졌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보강하면서 증상 치료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오장을 보강하지 않고 증상만을 치료하면 병이 어느 정도 나아지더라도 다시 쉽게 재발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아이 엄마는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기저귀의 대변을 형태가 있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금도 대변을 자주 보면서 늘 변이 무르게 설사처럼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는 늘 감기를 다 앓고 살았던 거네요. 왜 폐와 대장은 동양의학에선 서로 연결되어 있어 폐가 약하면 대장이 약하고 대장이 약하면 폐가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대장이 오랫동안 약했으니 늘 폐가 허약해 감기를 달고 살았던 거였네요. 또 변이 늘 무르다는 건 대장이 차갑고 물기가 많은 것이니 폐도 늘 차갑고 물기가 많아 조금만 추워도 쉽게 기관지에 가래가 차오르고 코로도 가래가 계속 밀려나왔던 거였고요.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는 훨씬 쉽지요. 보통 소화와 대변이 정상인 경우 맑은 콧물과 가래기침이 계속되면 폐를 따뜻하게 하면서 냉기를 내보내고 미약한 열을 내려주고 가래담을 삭혀주는 약초들을 사용하면 증상이 금방 좋아지게 되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물음변을 버는 우리 아이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처방으로 약을 쓰면 잠깐은 콧물과 가래기침이 좋아져요. 하지만 다시 추워지면 금방 다시 콧물과 가래기침이 똑같아지지요. 따라서 우리 아이를 치료할 때는 먼저 뱃속을 따뜻하게 냉기를 없애주어야 소화와 대변이 좋아지면서 계속되는 가래와 콧물이 없어지게 되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는 한약 과립으로 3일분을 먹고 콧물도 기침가래도 금방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하지만 오래된 만성설사가 쉽게 좋아지진 않겠죠. 그럼 다음 순서는요? 맞아요.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위장을 자양해주는 한약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아이는 뱃속도 편안하고 대변도 이쁘게 보게 되죠. 그렇게 위장이 따뜻해지면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고 보통 아이처럼 콧물이나 가래기침 정도는 스스로 금방 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렇게 좋아져서 아주 가끔씩 감기에 걸리면 과립제를 먹는 정도로 이제는 약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저와 만난 이후로는 소아과에 몇 년째 한 번도 안 갔고요. 두 번째 아이는 과민성으로 진단된, 조금만 음식을 잘못 먹어도 또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성격도 예민한 8살 남자아이예요. 아이는 평소 편식이 심하고 고기나 밀가루, 자극적이고 튀긴 음식만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설사에 좋지 않은 게 밀가루,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 맵고 자극적이고 찬 음식이라는 걸요. 하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가 너무 먹질 않으니 밀가루며 아이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다 먹이려고 노력하지요. 서로 아이가 배가 아파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민한 아이의 만성적인 배아픔과 설사, 또 편식이나 예민함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식습관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으니 최대한 줄이면서 어떻게든요. 참고로 우리 아이는 장에 좋다는 유산균도 참 많이 시도해 보았대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겐 별다른 효과가 크게 없었다고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의 체질에 대한 이야기와 그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는 몸이 빼빼 마르고 얼굴도 하얗고 피부도 엄청 얇아요. 이는 타고나기를 오장육부가, 그리고 인체 모든 세포가 얇고 아주 약하게 타고났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 신경세포도 예민하여 조금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도 쉽게 긴장을 하고 소화액이나 담즙은 편안하게 분비되질 못해요. 위장 운동도 제대로 운동되지 못하고 쉽게 경련을 일으키고요.
따라서 맛있는 반찬이 없는 식사를 할 경우처럼 조금만 마음이 거슬려도 위장이 긴장되고 소화의 분비가 잘 안 되니 아이는 늘 잘 안 먹으려 하고, 여기에 밀가루나 기름기 있는 음식으로 가스라도 생기면 위와 장이 자극되어 경련을 일으키게 되면서 배가 아프고 설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는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모든 세포가 얇고 힘이 없으니 위와 장을 자양하고 힘을 주는 약초가 필요해요. 여기에 소화의 분비를 촉진하고 가스는 잘 배출되게 해주는 약초도 함께요. 또 오랫동안 우리 아이는 영양분 흡수는 약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혈액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혈액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약초들도 함께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의 뱃속이 편치 않고 경련이 잘 되므로 복부 경련통을 완화해주는 작약과 감초, 시오, 갈근, 황백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소화력이 개선되고 가스가 덜 차고 배가 덜 아프면 속이 편안해지고 설사도 한결 덜해지게 되죠. 당연히 밥맛도 더 좋게 되고요. 왜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면 금방 배가 고파져서 밥을 잘 먹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음식은요? 제가 아이에게 그랬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게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나 과자, 젤리나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을 주면 나무가 잘 살까요? 금방 죽어버릴까요? 당연히 금방 죽어버리겠죠. 그러니 나무에게 해주듯 소중한 나에게도 살아있는 건강한 음식을 먹여주어야 해요. 혹 밀가루 음식을 먹더라도 좀 더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서 먹이고요. 아이와 아이 엄마는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했어요. 밀가루를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니 제일 좋아하는 스파게티와 로제 떡볶이 정도는 먹고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은 안 먹겠다고요. 그럼 아이는 한약을 먹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씩 2번 정도 먹고는 아이는 배가 아프지 않고 설사하는 증상이 현저히 줄었어요. 밥도 조금 더 잘 먹고요. 그래서 점차 근본적인 체력 보강약인 부신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더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본 뿌리인 신장과 부신이 튼튼해지면 아이가 더 건강해질 뿐 아니라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의 질이 근본적으로 좋아져 세포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2-3번 정도 더 먹인 후에 치료를 마무리하였고요. 이후로 아이 엄마는 봄, 가을로 혹은 때때로 아이가 힘들어하면 제게 와서 한약을 지어 먹이세요. 그렇게 성장기 동안 한약을 때때로 쓰면 아이의 타고난 체질이 상당히 건강한 체질로 바뀔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소아 만성설사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니 생각보다 한약 치료가 깊이가 있고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이렇게 원인을 파고 들어가 제대로 치료되고 재발이 다시 안 되는 치료가 정말 제대로 된 치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만성설사로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40대 남성분이 있었어요. 자신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변이 무르고 형태가 없었다고, 하지만 소화는 아주 잘 되고 식욕도 좋다고 변만 고쳐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 정도쯤이야 내겐 식은 죽 먹이지 하며 비위장에 정체된 수분을 조절해주고 하복부에 정체된 냉기를 풀어주며 하복부와 부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초로 처방을 해드렸어요. 오랜 설사는 하복강 내부가 아주 찬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금방 나을 듯 하면서도 낫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물은변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때부턴가 맥박이 채기가 있는 듯 느껴졌어요. 그분은 소화는 늘 괜찮다고 엄청 과식하시는 분이셨는데 말이죠. 아, 이분의 만성설사의 원인은 채기였던 거였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채기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변이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은 만성설사를 고치게 되었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한약을 아무리 오랫동안 먹여도 병을 고칠 수 없는 거구나 라고요. 이후로 저는 상담하러 오신 분의 말을 100% 그대로 믿진 않아요. 가령 소화가 잘 된다고 해도 밥 먹는 양을 꼭 체크하고 예전에 심한 채기가 있었는지를 꼭 확인하죠. 또 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이제까지 자신이 어떻게 아팠고 어떤 치료를 했었는지도 충분히 듣고 마음 상태도 완전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요. 어떠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을까요? 소아 만성설사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정말 안 가본 병원이 없다는 분들께, 또 설사는 못 고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희망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